DHIDA가 닿지 않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유익한 입시 정보를 깊이 알려주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생기부나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봐주고요. 그다음에 고3 아이들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학 사정관 출신들만 아는 생기부 평가 방식으로 높은 합격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에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부 이제 학원장님들도 그러시고 입시학원장 잘하셔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들보다 잘 아시는 부분들도 많으셔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들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이제 입시 다루시는 뭐 컨설턴트 분들도 그러시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얘기를 해서 맞는 내용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결국엔 거의 다 뭐냐면 추측성 발언들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이가 붙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붙을 것이라는 추측 발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그 사정관님들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아이들한테 생계부도 보고 자소서도 보고 직접 점수를 매겨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차이점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근데 저희들이 진짜 와서 할 텐데, 여기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 데이치 아이디에도 오셔도 되기는 해요. 저희 데이치 아이디에 오셔도 되긴 되는데, 오시면은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얼마냐 하면은 컨설팅 비용이 그 이제 이 뭐 서울도 그렇지만은 분당 뭐 한 800원 상담료가 그래요. 근데 강남에서는 컨설팅 비용이 얼마냐 하면은 1분당 5,000원씩이에요. 그러면은 1시간 하시면 30만 원. 그리고 2시간, 보통 2시간 하시거든요. 그럼 저랑 2시간 하시고서 60만 원 내고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은 만족도가 높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배우분들 일회성으로 하시는 어머님도 많으신데, 직접 오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저희들이 직접 와갖고 여러분, 저 어머님들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하고 나면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어머님들한테 다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시려면 시간도 많이 되시고 1대1로 하시려면 일정 잡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비용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받겠다 그러면은 얼마냐면 그것만 해도 60만 원씩이니까, 그래서 1년이면은 7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뭐 수행하기 위해서 논문이라도 빼주고 못 해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가요, 1년에. 그래도 대시 쪽에서 계속 밀려 있어요. 저희들 상담해서 와서 그래도 하겠다고. 근데 이제 가까운 데들은 저희들이 오지만은, 먼 데들은 저희가 직접 오지만 먼 데들 뭐 저쪽에 뭐 전주라든지 그쪽 거제도 이쪽에서는 저희가 내려갈 수 없이 직접 올라오시거든요. 그럼 하루 다 깨먹고서 하시는데 그래도 1,000만 원 비용이 내고서 하셔요. 물론 이제 아이들 적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어디 있느냐면은, 저희가 이제 직영하는 데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는 안 하려고 그래요. 대치동에 대치연구소 있고요. 삼성동에도 있고요. 구리 쪽에는 직접 학원이 있고, 대치연구소 에듀나인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성에도 있고, 또 송도에 있고, 부평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년에 신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동 중계 여기 정도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있는데 학생들 있는 학원에서만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더 이상 운영할 계획은 없고요.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붙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의과 여기 지금 작년 기준이고요. 의예과 103명, 카이스트 30명. 작년 거였었나?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다 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에서 내신이 1.8등급인 아이들도 서울대 붙이고요. 2.8등급인 아이들도 고려대 심리학과 붙이고. 물론 뭐 아예 심리학과면은 상위권 학과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많이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활동 우수형으로 붙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3등급, 4등급인 아이들도 학교생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내신 3, 4등급 아이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이제 뭐 강연회라든지 어디 큰 데 가서 뭐 설명을 하든지 할 때
항상 뒤쪽에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실제로 포기하면은 기회 나올 수 있는 부분 전부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추상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이 아이의 성적을 뒤집을 수도 있느냐 하면 그런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내신 등급이 언수 외 탐구가 4등급이면 평균은 4등급이죠. 평균은 4등급이고요. 또 한 아이는 2, 6이면은 두 개 합해서 이것도 4등급 나오겠네요. 1, 7 이것도 8이니까는 뭐 두 개 합해서 2등급 나오고 그러면 2, 6, 1, 7 이런 경우에도 이거 내보면 평균 되면 4등급 나와요. 근데 어떤 대학은 4교과를 전부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무슨 뭐 문과 4교과다 그럼 언수의 사탐에 관한 부분들, 이과면은 언수의 과탐에 관한 부분들 전교과를 반영을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4등급이지만 아니면은 상위 두 과목만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2, 6, 1, 7 하면은 2등급하고 1등급에서 1.7등급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등급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데들 보면은 여대인 경우들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서울권에 있는 여대들 그런 데들도 많고 그다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항공대 같은 데들 있잖아요. 항공대 보면은 내신 거 뒤져보면은 1.6, 1.7 막 그래요. 그럼 1.6등급 정도 나오면은 5학기 나오는 거에서 보통 전교 1등 2번, 2등 3번 정도 해야 1.6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도저히 갈 수가 없네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아이들 예전에는 못 간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재작년에는 저한테 컨설팅을 했던 녀석 죄송합니다. 잘하지. 저한테 컨설팅 했던 녀석인데 2.3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하나 버릴 거 각오하고 항공대 넣어보자. 선생님이 산출하니까 1.8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냥 합격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항공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한 학기에 각 과목당 좋은 거 한 과목씩만 들어가요. 한 번씩만. 그러니까는 등급을 줄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3등급, 4등급, 심지어는 5등급의 학생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교과로만 보면은 어렵죠. 못 가죠. 근데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에서 학생부들이 얼마큼 잘 돼 있느냐를 보고서 그걸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학생부들 고3 생기부 기준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10번까지 나열돼 있어요. 1번에 뭐 학적사항, 뭐 출결사항, 문사항 쭉 돼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 내신이 들어가는 거는 학업 성취도에서 아마 8번인가 그럴 거예요. 성적 들어가는 부분들이 8번밖에 없거든요. 8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비교과예요. 그리고 사정관들 일부 대학에서는 그런 대학도 실제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로 뭐 교과가 몇 %다, 뭐 이게 사정관 활동을 할 때 이게 몇 % 이렇게 해다가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대부분들 알긴 하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학생부 생활기록 1번에서 10번까지 해서 8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보는 그 비교과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과에 대한 내용보다 더 비중이 큰 대학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들이 많냐면 동국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보면은 정성평가예요.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4등급이나 해도 굉장히 많이 붙여왔어요. 동국대, 건국대 이런 데도 많이 붙여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지막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부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만약에 뭐 전체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지만은 전공에 관한 부분들만 왕창 땡겨서 어느 정도만 올려줘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또 스타일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뭐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 같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어떤 뭐 잘할 거라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1, 고2, 고3 같은 경우는 임박했거든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되는 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가 완전히 포기한 학생이에요. 7등급, 8등급 나온 학생이에요. 그럼 아까 농담 반, 진담 반 진짜 머리 눌러보면
거의 그냥 대화를 해보면은 눈만 맞추고 있지 뭔 이 얘기가 나가면 대학교 자체도 엉뚱한 답이 나와 많아요. 그래도 지방대 많이 붙여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결국 마지막까지는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학교는 갈 수 있다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많이 가고요, 어머니. 쭉 해서 요거는 이제 작년 저희들에서 붙였던 부분들인데 의치안도 많이 가고 서성안들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해에 그 정시 쪽으로다가 수시 인원에서 일부 뭐 많이 빼서 옮긴 데는 10% 가까이 정시로다가 옮긴 수시하고 정시 이쪽에는 뽑아갖고 정시로 옮긴 데도 많다 보니까 수시에서 뽑는 부분들이 조금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1이나 고2 아이들한테도 일부 입시에 대한 얘기 나가지만은 고3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하게 갈 거예요. 그건 어머님들 영상들 저희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서 보시면은 그분들 많이 나올 거고요. 교대들도 많이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대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경기권 학생들인데 그리고 어떤 아이도 있었느냐면 심지어는 작년에 여기 이쪽 지역보다 조금 학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이라고 양주 쪽이에요. 양평이 좀 더 뒤쪽으로요. 근데 그쪽 아이도 4.5등급이었었는데 어떤 어머님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이는 생기부를 이미 보니까 생기부 자체가 내용이 별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3학년 왔는데 1학년 때 이렇게 바닥, 2학년 때 이렇게 바닥인데 3학년 때 해도 될까요? 3학년 때 1대1 컨설팅으로 오는 어머님들한테 그러면은 이거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들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1학년 때 생기부 내용이 바닥이고 2학년 때 생기부 내용이 바닥인데 3학년 때 잘해서 가면 사정관들이 별로 안 좋게 보지 않나요? 그러면은 전 또 오히려 역으로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3학년 때 좋아졌던 거 같고 낸 게요. 1학년 때도 안 좋고 2학년 때도 안 좋았는데 3학년 때도 안 좋은 거를 낸 거하고 그 천지 차이. 그래서 3학년 때 잘해갖고 보내는 경우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 양평에 있는 거기도 이쪽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낙후된 하위권, 그러니까 낙후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역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학교 내신 서열로 봤을 때요. 내신 서열로 봤을 때 좀 낙후된 부분들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 아이도 4등급 초반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생기부를 뒤집어갖고 제가 건대 그 4등급 초중고 나오면서 건대 동물 생명자원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생기부 부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으면 이거 너무 잘한 거 하는 것 같아서 다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학생들 합격 후기인데 학교 후기에서 뭐 어떻게 되냐 저떻게 되냐 어머님도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은 끝나고 써달라고 그래요. 학교하는 녀석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써줘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에 대한 내용. 저희 그 아이디 대표 원장님이세요. 대표 원장님이시고요. 영어를 맡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 소장이 있고요. 저희 이제 교수님 따로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수님 따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의 계열 쪽이나 법 쪽에 같은 경우들은 저희 이제 자문하시는 실제 현직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치과의, 한의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변호사 이렇게 적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그 실제로 저기는 그 저희 팀들이 일반 소장님 팀들이 계시고 또 사정관님 소장님 팀들이 따로 계셔요. 사정관님들이 지금 또 이제 좀 와 계신데 사정관님들이 오신 김에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저희 이제 같이 오늘 반에 사정관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정관님들 가만 우리 사정관님도 A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사정관님들은 저희가 안 띄워놨어요. 그래서 사정관님들은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보안각서를 써요. 몇 년 이내까지는 뭐 우리 학교에서 근무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발설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써요. 저도 이제 어머님들한테는 어느 학교에서 했다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근데 학교 입장에서도 어디서 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학교에서 뭐 그걸 했다라고 하면은 한양대학교 사정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꾸 이러저러 떠들고 그러면은 학교 쪽 입장에서 별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제대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간단하게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하나 이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크게 변화된 부분들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고교 학추 1, 학추 2 두 개가 이제 합쳐갖고 교과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가끔 그 생각들 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도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에서 왜 학생부 그거 이름을 왜 교과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꿨나 이렇게 가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우리 대학에서 만약에 면접 비율이 5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종합형 이름으로 해야 돼요. 교과 비율이 5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교과 전형 이렇게 이름 붙여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쪽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고교 추천이 학교장 추천으로 바뀐 게 이게 이제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50% 넘기 때문에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부분들인데 연세대학교도 여기서 보면은 서울대도 교과는 없고요. 그다음 고대는 교과가 있는데 고대에 대한 교과는 그 내신 4% 안에만 뽑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대에는 이제 2명만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붙게 돼 있고요. 여기는 4%. 근데 이미지가 연대는 자꾸 이제 고대보다 좀 앞서고 싶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거의 같은 전형이 얼마냐면 어느 거냐면 면접 전형이라고 그래요. 면접이 8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고려대 니네 4% 했어 내신? 그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래서 3%로 할 거예요. 3%로 줄입니다. 3% 안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면접 전형이.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종합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데 종합에서는 면접형이라는 게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뭐 있느냐면 그 활동 우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형이 있고 기회균형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아무래도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 활동을 우수하게 많이 한 아이들을 이름에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 생기보다 이런 부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근데 이쪽은 특이하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잘못해서 여기도 지금 오신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등급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 분명히 3등급이 넘는데 지원할 수 있겠네. 근데 아무래도 좀 다 갈라내요. 뭘로 갈라내느냐면 연대는 특이하게 교과를 점수를 볼 때 면접형에서 교과를 볼 때 1단계에서 42%가 교과 내신 성적이 들어가고 1단계에서요 60%는 60%는 서류가 들어가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2단계에서 40%를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면접이 60%야. 그래서 면접형으로 이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과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냐면 얘들은 특이해요. 일부 대학들 보면은 대부분들 전부 다 등급하고 표준 편차 갖고서 대부분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Z점수라는 게 있어요. Z점수 반, 그 다음에 아이들 내신 등급 반. 근데 이 Z점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 Z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는 게 있어요. 분모의 값이 시그마예요. 이 시그마가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각 학교에 표준 편차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님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 그 학교에서 나와 있는 표준 편차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뵐 일이 있으면 제가 표준 편차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부 여기 나와서 저희 컨설턴트, 저희 말고 다른 데들 컨설턴트들 보면은 표준 편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못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수학 출신이라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너무 시간이 길면 안 되니까 표준 편차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학교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표준 편차가 기본적으로 한 15선 정도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이 15보다 숫자가 커진다 라면은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15보다 작아진다
라고 하면은 시험지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 기준 잡으셔갖고 그러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Z값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분모가 시그마분의 표준 편차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분모에 오는 값이 되도록이면 적게 나와야 숫자가 커지죠. 전체적으로. 그럼 이게 적은 값이 유리한 거고요. 근데 대부분들 그 수도권에서 약간 저쪽에 있는 학교들 보면 그 서울권도 일부 고등학교들 그렇고요. 아마 경기도권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들 표준 편차가 2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쭉 학교된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20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센 학교들은 얼마냐 하면은 뭐 하나고라든지 상상 뭐 이런 데 표준 편차가 2예요. 그러면 다시요. 예를 들어서 얼마 덩어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덩어리 분자값이 20이고요. 분모값이 하나고는 2예요. 2면은 이거 나누고 20을 2로 나누면 여기는 10이 나오죠. 점수가. 근데 일부 고등학교 전부 다 20 나오거든요. 분자값 20이라고 고정을 줬을 때 분모도 21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면 일부 고등학교는 1일 때 이쪽 고등학교는 10이 나와요. 거의 10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연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 성적을 보고서 저희가 다시 이제 잡아서 그룹 방향으로 봐서 잡아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 자료나 이런 부분도 여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요.